닥터입니다. 오늘은 그 벤처기업을 받는 방법을 네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벤처기업을 받았을 때 혜택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벤처 관련해서 기장하고 감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거래처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벤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1998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고, 벤처 확인 공식 시스템인 벤처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에 벤처기업 요건이 있습니다. 업종도 요건이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벤처기업이 있을 경우에 이 벤처기업 연장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벤처 인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벤처, 무늬만 벤처를 잡기 위해서 벤처 여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벤처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일 경우하고 3년 미만일 경우에 혜택도 많이 다릅니다. 조세 혜택은 3년 미만 창업 벤처기업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을 판단하고, 23년 5월부터는 업종을 제조업, 서비스업, 제약 바이오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벤처기업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일단 투자형, 벤처 투자형이 있는데, 각종 벤처 캐피탈 협회에 속한 투자기관 거의 한 21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도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개발 기업, R&D 기업인데 보통 기업부설 연구소가 필수로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혁신성장 유형으로서 기술의 혁신성, 그다음에 사업의 성장성, 이 두 개를 평가하는 게 혁신성장 유형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나이스 평가 등 9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벤처 기업으로서 기술성 있는 기업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할 때 기보에서 벤처를 받으면 됩니다. 벤처는 인증 후 3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벤처 투자 기업이 자본금의 10% 이상, 10억이라면 1억 이상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두 개의 조건이 AND로 충족해야 됩니다. 자, 유형 2는 연구개발 기업인데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요. 업력이 창업이 3년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5% 이상, 그래서 매출의 5% 이상을 대부분 연구개발비에 넣고 합니다. 이건 벤처 인증 때문에 연장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업 3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만 되고 매출 비율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개발 기업은 기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유형 3은 일반 기업에서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이면서 기술혁신, 사업성장, 이 두 개를 따서 혁신성장 기업인데요. 9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사업성, 뒤에 이제 어떤 걸 평가하는지 나옵니다. 정성적, 정량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요. 자, 예비 벤처 기업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자,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를 하고 기보에서 합니다. 자, 벤처 투자 기업의 유형은 일단 10% 이상, 10억이면 1억이겠죠.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벤처 투자 기관,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 등록된 기관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은행법에 대한 은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벤처 투자 유형에 보면 5천만 원 이상, 10% 이상인데, 여기에 이제 문화산업기본법은 이제 7% 이상만 되면 되는데, 이 투자 기간이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 이것도 되고 개인 투자 조합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 개인 투자자도 되고 뭐 벤처 투자 조합 뭐 그다음 일반 은행, 크라우딩 펀딩도 되죠. 요즘 많이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되고 일반 은행도 됩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런 것도 되고 하나은행도 되는 거죠. 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 특수은행이죠. 정부기관 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23년 7월 이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투자 경우도 인정합니다. 전환사채 ICFS 투자도 인정됩니다. 과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기보나 이런 투자를 받거나 이런 할 때도 인정됐는데 이제는 대출은 힘들고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기부하고 신부가 투자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겠죠. 벤처 투자 기업을 이제 유형을 어떻게 하냐? 벤처 기업 확인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럼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일단 벤처 투자 기관에서 투자 여부가 됐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21개 기관에서 투자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서 벤처 기업인지 공시가 됩니다. 투자 기관은 다음과 같고요. 자, 연구개발 기업, R&D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이런 기업 창작 전담부서 한 개 이상 보유하고 되고요. 5천만 원 이상 5%. 그다음에 벤처기업 확인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혁신성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일단 사업의 성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근데 연구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성장성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보다는 기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장형이죠. 제가 앞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혁신성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보, 그 다음에 진흥원, 뭐 연구원 이렇게 9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요. 이때 기술의 혁신성, 이게 이제 연구개발 기업은 아니죠. 기술 부여부서 연구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혁신성장 유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의 혁신이 있고 사업의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실무상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되고 예부 평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45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자, 평가 지표는 어떤 거냐? 현재 평가 지표가 바뀌었는데 기술의 혁신성 세 가지가 있죠. 기술 개발 기반, 활동 성과, 그다음 사업의 성장성, 사업화가 가능한지, 사업 활동, 사업화 성과가 있는지. 그래서 3년 이상의 경우하고 3년 미만으로 나누면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이게 이제 특허권, 이거죠. R&D 실적. 이게 정량하고 정성적인 것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미만하고 3년 이상. 이게 이제 혁신 성장형으로 일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벤처 기업, 벤처로 이제 등록을 준비하는 자는 미리 기보에서 받아서 벤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인데 3년 미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벤처기업 혜택은 이제 세제, 금융 이런 게 있는데 세제 혜택은 저특법 6조 2항,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58조 3. 그때 보통 이거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업 후 벤처 인증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만약에 X1년, X2년, X3년에 받았다. 그러면 X3년에 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이 되죠. 그래서 4, 5, 이렇게 3년이니까 3, 4, 5, 6, 7, 7까지 1억씩 세금 내면 5천만 원씩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75%가 감면되고 재산세도 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거
또 청년 창업 벤처기업은 더 혜택을 주는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이제 기부 보증 확대를 이제 일반 기업은 30인데 벤처는 55까지 확대하고 벤처 기업당 이행 보증, 전자 상거래 담보 보증도 70억으로 확대됩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을 거의 50% 정도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30억이 15억, 그 다음에 이익도 20억에서 10억 이상 이렇게 되고, 그래서 3년 이내에 벤처를 받으면 가장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3년 초과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도소매나 전문 자격사가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업종 제한 때문에 세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보증 기금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도 완화됐겠죠. 자, 입지 측면에서 이제 취득세, 재산세가 일반 벤처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중과 규정도 되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가밀 억제 군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23년 말까지 취득세,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재산세를 5배를 중과를 적용을 안 씁니다. M&A 할 때 인수가 당했을 때 벤처기업 인수가 당하면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편입된 걸 7년간 유예됩니다. 그 인력은 그리고 이제 일반 벤처 경우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 기준이 벤처 기업이 되면 이게 5명, 중소기업 5명 이상이 되지만 벤처 기업으로 되면 2명 이상이 되면서 그 급여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나 그다음에 기업 창작 전담부서 경우에 일반은 10명인데 중소기업 5명인데 벤처 기업은 3명 이상이 되고요. 스탁 옵션 같은 경우도 그 상법에서는 회사의 직원들한테 임직원한테 줘야 되는데 이 벤처 인증을 받으면 저 같은 회계사들도 이렇게 예부인도 되고 대학 교수들도 그다음에 벤처기업 주식의 30%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됩니다. 그리고 스탁 옵션도 기본적으로 상법은 10%인데 상장법은 15%이고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은 50%까지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 벤처 인증을 받으면 3년 미만짜리는 세제 혜택이 강력하고 3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정부 과제나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가점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가밀 억제 군역의 특정 지역에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탁 옵션을 또 예부인에게 줄 수가 있고 전문 능력자를 이용하면서 스탁 옵션을 부여해서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부분에서 기보 기술 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그리고 코스닥 상장 요건도 완화됩니다. 벤처 경우에.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3년 이상의 법인도 매년 3년의 연장해서 벤처 인증을 받는 이유가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처 인증의 4가지 유형하고 그리고 그 혜택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